자, 그래서 이제 불교의 지도자가 틱나탄과 그다음에 티베트에서 온 이 달라일라마 스님이 영어를 할 수가 있었어요. 영어를 할 수 있고 또 달라일라마 스님이 과학을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기술자였대요. 그 티베트에 거기에 계실 때 자동차 고장나면 달라일라마 스님이 직접 자동차 다 고치고요. 또 시계 고장나면 시계 다 고치시고. 이렇게 뭐 굉장한 이 테크니컬한 기술자로 뛰어나신 분인가 봐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일정부 80년대에 들어오면 87년인가 되면 미국 하버드 대학의 이 로스쿨을 나와가지고, 이 변호사이면서 백만장자 작가가 있었어요. 그분이 달라일라마를 찾아와서 달라일라마의 그 뜻을 세계에 펴는데 자기가 앞장을 서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양의 과학자들, 물리학자들 또는 의사들, 심리학자들, 뭐 인지과학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달람샬라에 있는 티베트 승려들하고를 모아가지고 마인드 앤드 라이프 컨퍼런스라는 그 협의회를 만들어요. 학회 같은 걸 만들어요. 그 이제 수장은 달라일라마가 되고. 그래서 이제 돈은 이제 지금 말하는 미국의 변호사이면서 사학가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동서의 그 지성인들이 만나서 1년에 한 번 정도, 일주일 정도 토론을 하고 서로 의견 컨퍼런스를 하면서 의견을 발표하고 그 의견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책으로 만들어내요. 그 책이 우리나라도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번역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양쪽에 이 동양의 문화와 정신문화와 서양의 과학이 조우를 하게 됩니다. 만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 불교는 이제 산중불교에서 또는 은둔불교로부터 또는 신비주의에 있던 불교가 과학이라는 걸 매개로 해가지고 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바로 틱나탄이란 분도 그 시인이자 승려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글도 유연하게 쓰고 우리나라에 한 20-30권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틱나탄은. 그 읽어보면 누구나 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려운 말 안 써요. 어려운 말을 안 씁니다. 아주 쉬운. 부처님 그 어려운 말 했겠어요? 아주 쉬운 말 했겠죠. 그럼 대중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말을 그렇게 고답지게 어려운 말하면 누가 알아듣습니까, 그게? 예?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상하게 전달이 돼서 그렇지, 실제로는 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잖아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아주, 지적으로도, 많은 공부를 안 하고, 뭐 이런 분들한테 쉽게 그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 하신 건데, 우리가 이제 좀 어떤 게 뭐 좀, 거기에 잘못된 어떤 전달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떻든 굉장히 어려운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말하는 틱나탄이나, 이 달라일라마는 가능한 쉬운 말로 이렇게 하려고, 운동을 벌였고, 그것이 오늘날 명상에 열광하게 되는, 현대인이 명상에 열광하게 되는 씨앗을 뿌리게 됐다 하는 정도를 여러분이 아시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달라일라마가 그때 이제 1987년에 했던 그 모임이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다. 점점 더 커져서 이게 서양과 동양의 하나의 교두보를 형성하고 있다. 예, 이런 정도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너무 얘기 길었나요? 자, 다른 분은 요 뒤에 그 빨간 옷 입는 사람이 저 사람 농구 선수예요. 마이클 조단입니다. 전설적인 농구 황제예요. 마이클 조단만큼 정확한 슛을 던진 사람이 없답니다. 30m, 20m 내지 30m 그 골대 뒤에서 던진 슛이 거의 90% 이상 적중을 했고요. 몇 번 농구 황제로 뽑히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정신 집중, 하사불성이에요. 예? 정신일도 하사불성. 그런 말 있죠? 네. 오직 그 잡념 없이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 딱 거기에서 던지니까 백발백중으로 꼽혔다. 그래서 명상을 TM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예. 그 옆에는 수영 선수죠. 저게 마이클 펠프스입니다. 마이클 펠프스. 펠프스는 저 사람은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ADHD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아주 주의 집중도 안 되고 막 과잉 막 행동 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 막 가만히 한 군데 모여 있어 막 돌아다니고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하고 이런 환자였어. 그런데 이게 명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집중력을 좋고 에너지를 모을 수 있게 돼. 그래서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몇 개 땄나요? 올림픽 역사 이래 가장 금메달을 많이 딴 사람이 마이클 펠프스입니다. 23개를 딴 거예요. 한 개 대단한데, 예? 23. 저 애가 ADHD 걸려가지고, 그랬더니 애가 저렇게 된 거예요. 명상을 통해서. 그것도 집중하는 힘으로. 자, 또, 이 왼쪽에 제일 저쪽에 있는 저분은 누구냐면 미국의 부통령이에요. 엘고아라고. 여러분, 클린턴 대통령 아시죠? 예. 클린턴 대통령 부인 말고 힐러리 말고, 그 클린턴 대통령 시절의 부통령을 한 분이고, 당시에, 이 클린턴 대통령이 다음 이어서 미국 대통령을 하려고 했는데, 이 양반이 이제 부통령만 하고 대통령 못하고 그 대신에 이 양반은 노벨 평화상을 받고요. 세계 환경운동을 전개한.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 환경운동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저분이 없었더라면 지구 환경이 더 심하게 마멸됐다라고 할 정도로 이 전설적인 환경운동가입니다. 참 좋은 일에 많이 정치 안 나서고 그렇게 해서 존경을 받는 분이죠. 그 다음에 옆에는 누굴까요?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저 사람은요, 참 불우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사생아로 태어나서 엄마는 아이를 놓고 달아나버렸어요. 아버지는 누군지도 모르고. 그 누가 키웠냐 하면 외할머니가 키웠어요. 외할머니가 키웠는데 아니 또 이제 15살 먹었을 때 삼촌이란 자가 겁탈을 해가지고 애를 낳은 거예요. 그렇게 불우한 삶을 명상으로 극복을 해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진행자예요. 그 다음에 가장 성공한 포춘 500대 그 지도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즘은 세계 제일 큰 피자 회사의 사장으로 스카웃되고, 뭐 엄청난 부호가 됐고요. 명상을 통해서 삶을, 그 불우한 삶을 극복하는 사람. 그 다음에 누굽니까? 영화 배우인데, 네. 리차드 기어. 이 리차드 기어는 또 불교 신자이기도 하고요. 이 불교를 대표하는 스타 영화 배우이기도 하죠. 아주 대단히 우리 불교 전파 운동의 서양의 큰 역할을 한 사람이고, 또 제일 가해는 누구예요? 이 세상을 바꾼 사람이죠. 이 세상, 오늘 IT 세상을 바꿔놓은, 여러분 다 밖에 가서 참 오겠다 안 해도 스마트폰 하나씩 가져다니고 하잖아요. 컴퓨터. 이렇게 만든 사람이 여기도 명상에 초월명, TM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명상 세계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해요. 창조적인 세계. 그것이 바로 IT 세계인 거예요. 자, 이거 뭐 들라면 끝도 없지만은 요 몇 사람을 통해서 우리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명상을 한 사람들이구나. 또 여러분도 이제 명상 만에 세상을 바꿔야죠.
가정도 바꾸고 나도 바꾸고 가정도 바꾸고 나를 둘러싼 사회도 바꾸고 이 힘들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 힘들이 자꾸 여기서 이제 여러분 세포 분열을 자꾸 해보세요. 여기 한 30분 앉아 계신데 자꾸 되면 어떻게 돼? 이 세상이 명상 세상으로 바뀌겠죠. 실제로 미국은 그렇게 한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앞장서고 그게 바로 불국토를 만들어요. 이게 불국토예요. 예? 명상을 이루어진 세상. 그 운동에 우리는 앞장을 써야 되겠다. 다음 사진은 여기에 타임지 마인드풀 리볼루션. 이게 마인드풀 명상의 가닥 중에 이제 몇 개가 있는데 미국에서 많이 하는 요즘은 마음 챙김 가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게 바로 마인드풀. 내가 이제부터 쭉 여러분들 주로 많이 할 명상도 이 마인드풀리스, 마인드풀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그 명상. 이 마음 챙김 명상이 세상을 바꿔왔다. 세상을 혁명을 일으켰다. 어디서부터? 병원 장면에서부터.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부터 이걸로 고치고 그 다음에 학교. 지금 학교 학생들이 10대 학생들이 한 달에 한 4,000건 문자를 주고받아요. 집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주의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할 수밖에 없고 기억력이 오래 안 가요. 뭐 생각 오래 못 가가요. 금방 끊어져요, 금방. 이 단절, 이 분절이 자꾸 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구해내는 학교를 바꿔놔요. 학교를 지금 마인드풀 스쿨, 마음챙김 학교를 바꿔요. 저도 그 운동을 우리나라에서 전개를 해봤는데 참 어렵긴 합니다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불교계에 놨어야 됩니다. 이런 거. 세상 바꾼데. 이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좋은 법을 세상을 향해 펼쳐야 되죠. 큰 절 같은 데서 포교당 이렇게 해나가고, 이렇게 할 때 이 마인드풀 세상, 마인드풀 네이션, 이 마음챙김 나라, 마음챙김 세계, 세상을, 얼빠진 세상으로부터 마음챙김 세상, 얼이 빠진 세상, 혼이 빠진 세상. 그게 마인드리스라고 그래요. 혼 빠진, 얼 빠진, 멍청한, 뭘 하는지도 모르고, 뭘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여기 왔는지도 모르고, 그게 치매지 뭐예요. 예? 그래서 마인드풀이라는 건 꽉 차 있는 거예요, 마음이. 예? 마음 챙김이라고. 그렇게 되면 깨어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깨어있는 나가 여럿이 모이면 깨어있는 세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사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부터 불을 붙여야 돼요. 나한테부터. 그렇게 하면 모두가 다 마음챙김 가득 차면 이 세상은 깨어있는 세상. 뭐 깨달았다 어쩌건 다 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하나하나 깨달아요. 깨어나야 돼요. 망념에서, 망견에서 벗어나고 정말 진정한 자기를 알려고 노력을 하고 할 때 세상은 밝아져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미국 심리학회가 요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것만은 저 위에 있는 게 글자가 When Mindfulness Therapy, 미국 심리학회지에 자, 마음 챙김이 치료가 된 시대다. 그러니까 마음 챙김이 수련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 챙김이 치료가 된 시대다. 우리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시대다. 예? 그 얘기를 미국 심리학회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우리들 세상에 명상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확실한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를 고치는 하나의 세상을 고치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 와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요원의 그 불길처럼 타오르는 명상 열풍이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전개됐을까 하는 데는 몇 개의 모멘텀이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초두에 일어났던 것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틴낙탄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달라일라마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보면 미국 그 정부가 났어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의 나라입니다.
퓨리탄의 나라예요. 예? 신교의 나라. 그 카톨릭을 구교를 반대해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퓨리탄이거든. 신교. 어? 그렇죠? 그 사람들은 캐톨릭시안들이 아니에요. 그 퓨리탄들이 주로 만든 나라들이에요. 그 와스프라 그래요. 그 미국의 주인을. 이거 뭐냐? 와스프라면 Y라는 말은 white, 백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와 할 때 A가 Anglo-Saxon, Anglo-Saxon, AS가 되는 거예요. Anglo-Saxon, 와스까지 갔죠. 마지막 P 이게 뭐냐? 퓨리탄. 이 약자로 와스프 그러거든. 이게 미국의 주인들이고 미국의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이제 이 와스프가 그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그냥 뭐 난리가 났죠. 백인 들 속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얘기 들어보면 누구를 뽑으려고 모이가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뭐 해서 뭐 했는데 처음에는 트럼프가 아니었대요. 딴 분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트럼프가 돼가지고 미국의 대표 주자로 지금 대통령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떠든 미국도 이제 이런 위기에서 흔들리고 기독교의 그 가르침도 자꾸만 이렇게 엉뚱한 이제 외국에서 막 새로운 물결이 막 신물결이 들어오고 또 이민 세력이 들어오고 하니까 뭐 아메리칸 퍼스트를 하면서 막 외치고 뭐 그 진입 장벽을 막 그냥 쌓아 올리고 못 들어오게 뭐 이렇게 하지만은 세계의 물결을 어떻게 다 막지는 못할 겁니다만 그 명상에 대한 주된 관심은 미국 정부가 한 거다. 이게 참 이상하죠. 이 미국 정부의 국립보건원 있죠. 우리나라도 있듯이 NIH라고 그래요. National Institute of Health라고 건강을 관리하는 그 미국 정부의 기관이 있습니다. NIH라고. 이 NIH에서 명상을 연구하면 연구비를 준다는 게 1993년에 처음 생겼어요. 이 명상은 이 과학이다. 하나의 의료다. 그러니까 이 명상을 응용할 수 있도록 그 많은 학자들 또는 연구팀들이 참여해라 이래가지고 1993년부터 연구비를 내놔요. 그래서 이제 연구비를 내놓으니까 명상은 과학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또 연구비를 받은 그 결과물을 과학학술지에 실어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명상이 과학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밝혀져 가게 됩니다. 연구비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 이걸 했으니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나라에서 연구비를 주려면 무슨 예를 들면 신비적인 그런 과학적인 연구도 아닌데 돈을 줍니까? 철저한 과학적인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념도 그러니까 방법론도 과학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절차도 그렇게 해야 되고 심사를 해가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명상이 의학과 과학의 뇌과학의 큰 연구 세력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이제 전통의학으로 가지고는 이제 이 병을 못 고쳐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일어난 병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스트레스 관련 질병이라 하는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병원에 가면 검사를 해가지고 생물학적인 검사를 해가지고는 병이 안 나와요. 세균도 없고 조직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 때문에 이제 위궤양이 생긴지, 그 신경성 위궤양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걸 마음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마음에서. 그럼 이걸 왜 치료해야 되겠지? 마음에서 온 거는 마음으로 치료해야겠죠? 그죠? 약을 아무리 줘봐야 위궤양 어디 약 가지고 이게 됩니까? 그게 일시적으로 증상은 좀 완화시키지만은 그는 원인을 치료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의 병원을 찾아가는 환자의 1차 병원 찾아가는 환자의 7, 80 또는 90%가 거의 대부분이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겼다. 그 스트레스 관련 질병 이렇게 말해요. 그 스트레스한 건 또 이게 막연하잖아요. 스트레스는 불교로 하면 뭐가 되냐면 부처님이 인생은 뭐라 그랬어요? 삶은 뭐라 그랬습니까?
고다. 고. 상당히 괴롭죠? 요즘 말로 이 고를 뭐라 그러냐면 삶의 고가 아니고 요새는 뭐라 그래요? 요새 말로 그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그 말인 거예요. 옛날 부처님 시대는 삶의 고다. 네? 두카. 삶의 고. 근데 요즘에는 스트레스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고치기 위해서 마음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아까 연구비도 주고, 이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본과 학생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병원에 이제 이게 부스를 열어가 과를 만들어야 된다. 진단과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미국 학장들이, 의과대학 학장들이 모여가 회의를 여러 차례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스트레스 관련 질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한 거 가지고 했는데, 2004년에 그 이제 코어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학생들을 의과대학생 가르치는 그걸 이제 마음챙김, 아까 얘기했지 마음챙김 명상 가는 거 이걸로부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챙김을 그 치료의 그 코어 프로그램에 써야 된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인류의과대학에서 23개 인류의과대학부터 차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나라도 이게 도입된 거예요. 2007년부터 우리나라 처음 캐톨릭 의대 이게 통합의학과가 만들어졌고요. 제가 통합의학과 초대 교수를 했어요. 비록 겸임 교수였지만은 내가 프로그램 만든 걸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도 인류대학에는 나가면 통합의학과 아니면 통합의학 연구소, 통합의학 센터 이런 개념으로 이제 그런 환자를 스트레스 관련 환자들의 다루고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구비를 주고 또 이제 병원에 정식으로 과가 만들어지고 환자를 보는 진료과가 만들어지고 하니까 최근 5년 동안에 2018년 작년 얘기입니다만은 최근 5년 동안 1년에 평균 논문이 얼마 나오나 계산해 보니까 1,500편씩 1년에 1,500편씩 논문이 예?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열풍을 일으키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치유센터가 미국만 해도 1,000곳이 1,000곳, 1,000여 곳. 우리나라도 한 몇십 곳이 돼요 지금. 그만큼 좀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점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챙김 혁명, 아까 그 타임즈에 얘기한 마음챙김 혁명이 여원의 불길처럼 임상 장면에서, 병원의 임상 장면에서 학교 장면으로, 그 다음에 산업 장면으로, 그 다음에 이 군사 작전 장면까지 온 세상으로 퍼져 나서 이제 명상 혁명의 시대에 우리가 들었고, 이 명상혁명 결국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깨어나는, 새로 태어나는 그런 이제 혁명인 거죠. 모두 깨어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불국토가 된다.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시간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